안녕하세요. 나경수 교수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요. 레이몬드 창의 일반화학에서는 9장입니다. 9장 화합물과 결합 챕터에서 다루고요. 줌달의 일반화학에서는 8장 결합 일반 개념이라고 하는 챕터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에는요, 분자들 내에 존재하는 원자들 사이의 결합을 다룰 텐데요. 바로 공유결합과 이온결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자 내에서 원자들 사이의 화학결합은요, 원자들 사이의 인력과 반발력 사이의 경쟁 결과입니다. 자, 원자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죠? 우리가 아는 원자에는 핵의 양성자가 들어있고, 이제 필요에 의해서 중성자도 들어있습니다. 그 핵 주변에는 전자가 들어있죠. 돌고 있죠. 자, 양성자는 양전하. 자, 프로톤은 양전하를 우리는 이제 델타 플러스라고 표시하고요. 음전하를 가지는 전자는 델타 마이너스로 이렇게 표시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주변의 다른 원자도 마찬가지죠. 자, 양성자와 중성자, 전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원자들이 결합을 하기 위해서 서로 가까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인력과 반발력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둘 사이에 줄다리기가 발생합니다. 자, 무슨 뜻이냐? 왼쪽의 원자와 오른쪽의 원자는 각각 양성자들 사이의 반발력을 만들어내게 되고요. 이 반발력은 서로 가까워지지 않게 밀어내는 힘입니다. 그리고 또한 왼쪽의 원자와 오른쪽의 원자에 포함되어 있는 전자들 사이의 반발력도 역시 이 두 원자들이 서로 가까워지지 않게 밀어내는 힘입니다. 다만 왼쪽의 원자와 오른쪽의 원자에 있는 전자 사이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인력이 작동합니다. 역시 오른쪽에 있는 양성자와 왼쪽에 있는 전자 사이에는 인력이 작용합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반발력들이 존재하고 인력도 같이 존재하는데 이 힘들의 경쟁이 최저가 되는 지점에서 바로 결합이 일어납니다. 자, 이걸요, 여러분들 수소를 가지고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오른쪽에 에너지 다이어그램이 있는데요. 포텐셜 에너지와 핵 간 거리의 함수로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자, Y축은 포텐셜 에너지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갖는 잠재적인 에너지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X축은 인터뉴클리어 디스턴스입니다. 수소 원자들 사이의 핵 간 거리입니다. 원자의 핵이 있죠. 핵과 핵 사이의 중심 거리를 이야기하는데 이 둘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면 어떻게 돼요? 포텐셜 에너지가 0입니다. 무슨 말이냐? 서로 거들떠도 보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점점 가까워지면 어느 정도 이제 인력과 반발력이 같이 작용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가 점점 낮아지는 지점이 보입니다. 그러다가 에너지가 최저점을 도달하는 이러한 순간에 바로 결합이 이루어지고 그러다가 점점 더 이 핵과 핵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반발력이 더 세져서 인력보단 반발력이 더 세져서 포텐셜 에너지가 갑자기 급격히 증가하기도 합니다. 이 에너지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데이터 중에 중요한 정보 중에 하나는 바로 결합입니다. 결합은 결국엔 가능한 가장 작은 에너지 상태를 찾고자 하는 개의 자발적 결과로서 원자들의 집합체가 단독으로 존재하는 원자들보다 안정해질 경우에 결합이 형성됩니다. 무슨 뜻이냐? 원자들 스스로가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더 안정하다고 치면 자기네들끼리 스스로 결합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결합해서 단독으로 존재하는 거에 비해서 더 안정화가 될 수 있다면 결합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화학 결합은 바로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반발력과 인력 사이의 에너지 경쟁을 통해서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가 될 때 화학 결합이 형성되는데 이때가 바로 포텐셜 에너지가 최소일 때입니다. 수소의 경우에 수소 원자 핵 사이의 핵 간 거리가 0.74 옹스트롱일 때가 바로 결합이 이루어지는 거리고요. 이 0.74 옹스트롱이 바로 결합 길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화학 결합을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조금 더 이어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화학결합은요, 이런 식으로 화학결합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화학에서 다루는 대표적인 화학결합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공유결합, 이온결합, 배위결합, 금속결합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의 결합들을 여러분들은 화학에서 다루게 될 텐데요. 우선 일반화학에서는 두 가지,
공유결합과 이온결합에 대해서 집중해서 가르칩니다. 이 두 결합에 대해서만 자세히 알아보면요. 공유결합은 영어로는 커밸런트 본딩이라고 하고 말 그대로 공유해서 일어나는 결합입니다. 무엇을 공유할까요? 전자입니다. 자, 두 원자핵이 전자를 공유하면서 만들어진 결합을 공유결합이라고 합니다. 서로 전자를 하나씩 주고받으면서 같이 더 안정화가 되면서 만들어내는 것이 공유결합입니다. 자, 공유결합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전기음성도라는 개념이 이제 등장하는데요. 전기음성도 차이에 따라서 공유결합은 비극성 공유결합과 극성 공유결합으로 또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비극성 공유결합은 논폴라 코밸런트 본딩이라고 하고요. 극성 공유결합은 폴라 코밸런트 본딩입니다. 자, 폴라라고 하는 말은 극이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분자 내에 극이 존재하는 결합이 극성 공유결합이고요. 그 다음에 분자 내에 극이 존재하지 않는 게 비극성 공유결합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극성과 비극성을 나누는 기준은요, 전기음성도의 차이가 되는데요. 전기음성도의 차이에 대해서는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결합이 이온 결합인데요. 영어로는 아이오닉 본딩이라고 하고, 이 이온 결합은요, 말 그대로 이온들 사이의 결합입니다. 이온들. 자, 이온들이라고 하면 같은 이온이겠어요? 서로 다른 극을 갖는 이온이겠죠. 자, 양이온은 영어로 케타이온입니다. 그 다음에 음이온. 자, 음이온은 음전하를 띠죠. 애나이온입니다. 이 둘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을 통해서 서로 끌어당겨서 결합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결합을 이온 결합이라고 합니다. 이때 제가 방금 언급한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정전기적 인력이라고 했죠. 정전기적 인력이라고 하는 건 영어로는 제가 영어로도 종종 설명을 드리는데 영어 용어도 한 번쯤 계속 익숙해지기를 권장합니다. 자, 일렉트로스태틱 인터랙션입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쿨롱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정의를 해서 쿨롱 포스라고도 하죠. 자, 이온 결합은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이러한 쿨롱 포스를 통한 결합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은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기 쉬워야 하고요. 어느 한쪽은 전자를 얻고 음이온이 되기 쉬운 원자여야만 하는데 주로 금속들이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기를 좋아합니다. 플러스 전하를 띈다는 소리죠. 자, 그리고 주기율표에서 전자 친화도가 높은 비금속 원자들, 자, 이게 바로 전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기 쉽습니다. 음전하를 띠죠. 이 두 금속 원자와 비금속 원자가 가까운 거리에 존재하면 금속은 전자를 아예 빼내줘서 양이온이 되고 그때 전자는 옆에 있는 비금속 원자로 전달이 돼서 음이온을 형성시킵니다. 그러면 양이온과 음이온이 가까운 거리에 존재한 상태에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둘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을 통해서 이온 결합이 형성되는 것이죠. 자, 공유결합과 이온결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공유결합에 대해서 이제 둘을 더 나누어서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유결합에 대해서 더 자세히 배워보면요. 원자들이 전자를 서로 공유하여 만든 결합이 공유결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공유된 전자들은 원자와 원자 사이에 위치하게 됩니다. 자, 이때 각각의 원자들의 핵에는요, 양성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각각의 양성자들은 공유된 전자들을 서로 줄다리기 하듯이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려 합니다. 자, 이때 두 원자핵들이 전자를 끌어당기는 능력이 서로 달라서 전자를 어느 한쪽에 치우치게 공유된 상태를 극성 공유결합이라고 합니다. 자, 극성 공유결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폴러 커밸런트 본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뜻이냐? 자, 공유결합이 일어날 때는 원자와 원자가 서로 전자를 서로 공유해서 결합을 일으킨다고 했죠. 근데 그 공유된 전자들을 양쪽의 원자들이, 자, 원자를 그냥 이렇게 동그라미로 그려볼게요. 여기도 원자가 있습니다. 여기 전자가 있어요. 여기 전자가 있어요. 얘네 둘이 서로 공유해서 손을 잡고 결합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원자들이 각각 다르면 여기에 결합을 일으킨 공유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 각각 자기의 원자 핵 쪽으로 끌어당길 텐데 이 끌어당기는 힘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이 끌어당긴 힘이 서로 달라서 어느 한쪽으로 전자가 치우쳐져 있는 상태를 극성 공유결합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HF 분자를 하나 보면요, HF 분자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결합을 이렇게 막대기로 표시하기도 하는데요, 이 막대기 안에는 H와 F가 주고받은 공유된 전자쌍이 있을 겁니다. 공유된 전자가 있을 건데, 이 전자를 F 쪽으로 더 많이 당긴다는 거예요. 수소와 F가 줄다리기를 할 때 끌어당긴 힘이 다르다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전자가 F 쪽에 더 치우쳐져서 F 쪽에 좀 더 가까이 음전하가 띄어지는 델타 마이너스가 되고 H 쪽은 델타 플러스가 되는, 마치 HF 자체는 중성 분자인데 이 분자 안에 양극과 음극이 분리된 것과 같은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내는 결합을 우리는 극성 공유결합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셨죠? 반대로 이제 비극성 공유결합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면요, 비극성 공유결합은 이미 다 배운 거나 마찬가지예요. 극성이 존재하지 않으면 비극성 공유결합이에요. 예를 들어서 H2, H와 H가 서로 전자를 같이 공유해서 결합한 겁니다. H2 분자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쪽에 H나 오른쪽에 H나 서로 그 전자를 끌어당긴 힘은 똑같습니다. 따라서 공유된 전자는 중간에 배치되면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전자가 불균등하게 배치되어 있는 상태가 만들어지지 않겠죠. 이 상태를 우리는 비극성 공유결합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극성, 비극성 공유결합을 이야기할 때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에 대해서 라이너스 폴링이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전기 음성도라고 정의를 했는데요, 영어로는 일렉트론 네거티비티입니다. 전기 음성도는 일렉트론 네거티비티 또는 이제 약어로 EN이라고 써서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주기율표의 원소들에 대해서 전기 음성도를 수치화한 과학자가 바로 라이너스 폴링이고, 주기율표에서 플로린, 여러분들 불소 있죠? 이 플로린의 전기 음성도가 4.0으로 가장 크고요, 이 4.0을 기준으로 다른 원소들에 대해서 전기 음성도를 분석해 본 결과 플로린이 1등이고 4.0으로 1등이고 다른 원소들은 이거에 비해서 작은 전기 음성도를 가집니다. 대체로 주기율표에서요, 전기 음성도는 주기성을 가지고 있는데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합니다. 같은 주기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하고 같은 쪽에서는 아래로 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자, 여기서 잠깐 전기음성도 개념을 좀 더 자세히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전기음성도, 왠지 여러분들 이전에 배웠었던 전자친화도 기억나시죠? 일렉트론 어피니티인데 이 일렉트론 어피니티와 굉장히 유사하다고 생각을 할 학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5글자로 이루어져 있지만 개념은 명확히 다릅니다. 전자친화도는요, 뭐였죠? 개념이 뭐였죠? 그래서 제가 전자친화도 강의를 하면서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러한 용어가 나오고 개념을 설명할 때 조건들이 정의에 표현되어 있는 경우도 많은데 그 조건까지도 명확하게 기억해서 개념을 정리하기를 제가 권유를 드렸었어요. 자, 전자친화도는 무엇이냐? 기체 상태입니다. 기체 상태의 원자가 전자를 한 개를 받아서 기체 상태의 음이온을 만듭니다. 이때 출입하는 엔탈피 변화값에 음의 값을 적용해 준 것이 전자친화도입니다.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건 레이몬드 창의 일반화학에서 정의된 전자친화도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번 수업 시간에 제가 지금 언급한 전기음성도랑은요 완전히 달라요. 전기음성도는 다시 한번 보세요. 분자들의 화학 결합 내에서 공유 전자를 끌어당기는 원소의 능력입니다. 뭐라고 돼 있죠? 공유 전자를 끌어당기는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화학 결합 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자친화도는 우리가 식으로 쓸 때 이렇게 썼었어요. X 가스 상태, 얘가 전자를 받아서 X 마이너스 가스 상태가 될 때 이때 델타 H가 있는데 얘가 어떤 값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다시 곱하기 마이너스 부호를 붙이면 이게 뭐예요? 전자친화도, 일렉트론 어피니티였습니다. 됐죠? 자, 전기음성도도 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주의해야 할 것이 원자, 원자가
원자가 공유결합을 형성하고 원자와 원자 사이에 공유된 전자를 끌어당긴 힘에 대한 이야기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전자 친화도, 방금 복습한 전자 친화도와 여러분들 명확하게 구분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라이너스 폴링은요, 노벨 화학상을 타고 그 이후에 세계 최초로 노벨 평화상까지 같이 탄 화학자입니다. 굉장히 위대한 과학자이시죠. 자, 계속 이어서 결합 내의 극성을 판단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결합의 극성이란 건 어떻게 판단하는가? 자, 극성이라고 하면 폴라리티라고 하는데요. 이 폴라리티를 판단하는 방법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쌍극자 모멘트, 영어로는 다이폴 모멘트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결합 내에 극성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수치화해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 극성 공유결합의 경우에 앞서 이야기했듯이 두 원자가 공유결합을 만들 때 두 원자의 전기음성도 차이로 인해서 분자 내에 극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라고 했었는데요. 기억나시죠? 자, 극성 공유결합은 전자가 균등하게 분포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분자 내에 양전화와 음전화의 불균형이 만들어진 분자를 우리는 쌍극자라고 합니다. 자, 여기 쌍극자, 영어로는 다이폴이라고 하는데 다이폴이 뭐예요? 여기서 폴이라고 쓴 거는 뭐냐면 극입니다. 극. 여러분들 남극, 북극 할 때 그 극입니다. 남극은 사우스폴, 북극은 노스폴이에요. 근데 이 폴이 앞에다가 다이를 붙였어요. 무슨 뜻이죠? 극이 두 개란 뜻이죠. 쌍극자, 분자 내에 극이 분리가 되어 있는 형태라고 되는 거예요. 마치 분자 내에 중성 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두 개가 쌍으로 존재하는 형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분자를 우리는 쌍극자라고 합니다. 이 쌍극자 안에 양전화와 음전화가 얼마나 극단적으로 반대 방향에 쏠려 있느냐를 수치화해서 설명하는 것이 바로 쌍극자 모멘트라고 정의를 하고요. 기호로는 뮤라고 하고 단위는 드바이라고 해서 대문자 D를 이용해서 표현합니다. 여기서 분자 내의 전하가 어느 한쪽으로 전혀 치우치지 않고 고르게 분산되어 있으면 쌍극자 모멘트는 0이 되는 거예요. 자, 뮤가 0이면요.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비극성 공유 결합이라고 합니다. 됐죠? 자, 이러한 분자를 이제 쌍극자 모멘트, 양전화와 음전화가 서로 반대쪽으로 치우쳐져 있게 되면 이제 이때 쌍극자 모멘트는 0이 아니죠. 자, 뮤가 0이 아니면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이러한 상태를 극성 공유 결합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뮤가 0이 아닌 분자를 극성 분자라고 해요. 자, 그리고 분자 내에 결합의 극성이 커질수록 쌍극자 모멘트 값은 커지는데요. 결합의 극성이 언제 커지느냐? 바로 결합을 만든 두 원자들 사이의 전기음성도 차이가 커질수록 커집니다. 자, 아래 표를 한번 봅시다. 수소와 할로겐 원소들의 결합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안에 할로겐 원소들의 전기음성도가 다 주어져 있어요. 플로린이 4.0으로 1등이죠. 클로린은 3.0, 2.8, 브로민은 2.8, 아이오딘은 2.5. 같은 쪽에서 밑으로 내려갈수록 전기음성도가 줄어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때 수소의 전기음성도는 2.1인데, 자, 그렇다면 HF, HCl, HBr, HI의 각각의 그 결합을 형성하고 있는 원소들 사이의 전기음성도 차이를 계산해 보면 1.9, 0.9, 0.7, 0.4가 됩니다. 점점 줄어들고 있죠. 자, 무슨 뜻인가요? 전기음성도 차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무슨 뜻이죠? 반대로 전기음성도 차이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걸 무슨 뜻을 갖고 있나요? 공유된 전자를 전기음성도가 큰 원자 쪽으로 더욱더 강하게 끌어당긴다는 뜻이죠. 자, 이해되시죠?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HI, 하이드로젠 아이오다이드는 전기음성도 차이가 0.4밖에 안 되는데 HF는 1.9나 돼요. 무슨 말이냐? HF 사이에 그 공유되어 있는 전자쌍이 F 쪽으로 강하게 끌어당겨져 있다는 뜻이죠. HI에 비해서 그렇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 쌍극자 모멘트 값도 보시면 같이 전기음성도 차이가 클수록 커져요. 이해되시죠? 자, 이 분자들은요 모두 다 극성 분자들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결합을 만든 두 원자 사이의 전기음성도 차이가 더 커지면요, 이때는 극성 공유 결합이 아니라 이온 결합이 생성됩니다. 자, 이 부분도 곧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강의를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는 건 전부 다 공유 결합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자, 결합의 극성과 쌍극자 모멘트까지는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리라 보는데요. 결합 자체가 극성이라고 해서 극성 공유 결합을 가지고 있는 분자라고 해서 꼭 극성 분자라고 할 수만은 없습니다.
자,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이야기냐? 자,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기에 있는 분자들은 CH4입니다. 하나는, 그 다음에 여기는 H2O고요. 끝에 있는 건 CO2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분자들에 들어있는 원소들의 전기음성도가 다 주어져 있어요. 됐죠? 각각의 분자들의 입체 구조에 대해서는요, 10장에서 배우게 됩니다. 일단 결론만 가지고 오면 CH4 분자는 정사면체 구조입니다. 자, 구조가 그림이 보이죠? 이렇게 정사면체가 있습니다. 자, 정사면체 구조가 만들어져 있고요. 정사면체 중심부에 탄소가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10장에서 이제 강의를 통해서 제가 학습을 시켜 드릴 텐데요. 이에 비해서 이제 물 분자는 이런 식으로 꺾여 있는 상태가 되어 있고 이렇게 꺾여 있어요.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180도로 이제 이렇게 선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분자입니다. 여기 막대기 하나 있다고 해서 단일 결합이 아닙니다. 사실 이건 이중 결합이에요. 나중에 이것도 배울 겁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입체 구조만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자, 메세인 분자에서 CH 결합을 한번 봅시다. 탄소가 있고 수소가 결합이 있으면 수소가 있어요. 자, 탄소와 수소 사이의 전기음성도 차이가 얼마인가요? 델타 EN은 바로 0.4입니다. 됐죠? 자, 그런데 어디가 전기음성도가 크죠? 탄소가 큽니다. 수소보다. 따라서 전자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있는 전자가, 여기 지금 결합을 이루고 있는 전자가 여기 존재할 텐데 이 전자가 어디로 쏠려 가겠어요? 탄소 쪽으로 좀 더 쏠려 간다는 소리예요. 이해되셨죠? 자, 이걸 우리는 이제 쌍극자 모멘트를 가지고 표현하면 이렇게 막대기로 표현을 합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를 할게요. 수소에서 탄소 쪽으로 전자가 쏠린다는 걸 화살표로 보여주고 여기다가 이렇게 수직이 되는 조그만한 막대기를 하나 표현합니다. 이러면 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으면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으면 전자가 이쪽 오른쪽 방향으로 더 쏠려 있다라는 걸 쏠리고 있다라는 걸 표현하는 기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결합 하나만 보면요. 극성이에요. CH 결합. 이 결합 하나만 보면 극성 공유 결합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분자는 극성 분자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게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어떨까요? 자, 여기서도 전자가 하나 이렇게 끌어당겨져요. 같은 힘으로. 이쪽에서도 같은 힘으로 끌어당겨지고 있고 위에서도 같은 힘으로 끌어당겨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줄다리기 생각해 보세요. 내 방향에서 정사면체 방향에서 이건 이제 끌어당기는 건 아닌데 탄소 방향으로 밀어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힘으로 밀고 있어요. 왜? 똑같은 CH 결합이기 때문에 109.5도의 각도를 갖는 정사면체. 자, 이 각도가 109.5도인데요. 여기도 109.5도. 여기도 다 109.5도예요. 이게 정사면체 각도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전자가 전부 다 이제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4개의 힘이 전부 다 탄소를 중심으로 향해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전자 쏠림 현상이 전부 다 상쇄가 돼 버려요. 그 결과 전하의 불균형 자체가 모두가 상쇄가 되어서 쌍극자 모멘트 μ 값이 0이 됩니다. 자, 그래서 메테인 분자는요, μ 값이 0이기 때문에 따라서 비극성 분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분자 내에 결합 하나만 봤을 때 이게 극성 공유 결합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분자가 무조건 극성 분자이냐? 그렇진 않다라는 겁니다. 분자의 입체 구조를 이해해보면 그리고 이 전자가 끌려져 가는 그러한 방향, 이걸 이제 우리가 벡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 벡터를 우리가 조합을 해보면 꼭 극성 분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CO2 한번 보세요. 오른쪽 끝에 있는 CO2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산소가 있고 가운데 탄소가 있어요. 또 여기 산소가 있는데 양쪽에서 줄다리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산소의 전기음성도가 커요. 그러면 자, 여기서 전자는 어떻게 될까요? 탄소에서부터 산소 쪽으로 끌려당기고 있습니다. 같은 힘이에요. 근데 이쪽으로도 똑같은 힘으로 끌어당겨지고 있어요. 이 힘이 180도로 줄다리기죠.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 CO 결합 하나만 보면, 더블 본드 이중 결합인데 이 결합 하나만 보면 얘는 극성입니다. 그런데 분자 자체는 어떻게 돼요? 뮤값이 0이 됩니다. 쌍극자 모멘트가 왼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당기는 힘이 서로 같기 때문에 뮤값이 0이 돼서 따라서 얘도 비극성 분자가 됩니다. 됐죠? 그에 비해서 H2O는 어떻게 될까요? 자, H2O 분자는요, 여기가 수소가 있고 밑에 이제 수소, 가운데 산소가 있는데 전기 음성도는 산소가 더 크죠? 3.5, 그 다음에 수소는 2.1이니까 따라서 전자는 어떻게 될까요? 전자는 수소 쪽에서 산소 쪽으로 이렇게 끌어당겨질 거예요. 이렇게 끌어당겨지겠죠? 자, 이렇게 똑같은 힘으로 산소 쪽을 향해서 끌어당겨질 겁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이쪽에서 밀고 산소 쪽을 밀고 이쪽에서 산소 쪽을 밀다 보면 이 힘이 합쳐져서 결국에는 이 위로 향해지는 하나의 합산된 힘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전자가 이 산소 머리 위쪽으로 굉장히 많이 쏠려지는 상태가 만들어져요. 자, 이게 바로 뮤 값이 0이 아닌 상태인 거죠. 그렇죠? 힘이 상쇄가 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힘이 합쳐지는 상태로 돼서 산소 쪽으로 전자가 산소 위에 머리 위로 쪽으로 전자가 더 쏠린 힘이 심해지는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이 분자는 극성 분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렇게 해서 여기서 정리하자면요, 우리가 결합의 극성만 판단하면요 바로 극성 분자냐 비극성 분자냐로 결론을 내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분자의 입체 구조를 보고 그 입체 구조에서 쌍극자 모멘트가 상쇄되는 게 있는지 상쇄되지 않는지를 보고 극성 분자인지 비극성 분자인지를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수업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결합의 극성 자체는요, 전기 음성도 차이로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쌍극자 모멘트로 드바이 단위로 극성의 세기를 수치화해서 정확히 비교할 수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쌍극자 모멘트를 토대로 분자의 입체 구조를 고려해서 분자가 극성 분자인지 비극성 분자인지를 판단하는 방법까지 배워봤습니다. 자, 전기 음성도 차이를 통해서 비극성 공유결합과 극성 공유결합을 배워보았는데요.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0이면 뭐죠? 자, 전기 음성도 차이가 0이면 바로 그냥 비극성 공유결합입니다. 전자가 완벽하게 균등하게 공유되어 있는 상태죠. 따라서 분자 내, 그러니까 결합 내, 정확히는 결합 내 전하의 불균형이 어느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불균형이에요. 없습니다. 따라서 비극성 공유결합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0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전기음성도 차이가 0이 아니면 그 순간부터는 전하의 불균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결합 내에 전하의 불균형이 만들어지고 이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극성 공유결합이 만들어진 겁니다. 됐죠?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전기음성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어떻게 되죠? 어느 한쪽으로 전자가 쏠림 현상이 너무 심화가 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너무 많이 쏠려 버리는 거예요. 마치 아예 전자가 한 원자로 다 빼앗긴 상태처럼 되는데요. 이 상태의 결합을 이온 결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정확한 기준을 정해놓지는 않았지만요, 대개는 전기음성도 차이가 2.0 정도를 넘어가면 전자가 거의 완벽하게 한 원자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고, 이때부터 이온 결합이라고 정의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책마다 조금씩 기준이 다르긴 하니까 이 기준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어쨌든 결합을 이룬 두 원자들 사이의 전기음성도 차이를 통해서 비극성부터 극성, 이온 결합까지도 설명을, 그러니까 분류를 할 수 있다는 점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다양한 이원자 화합물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Cl2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클로린 원자가 두 개가 서로 전자를 공유해서 만든 공유결합인데, 동일한 두 원자이기 때문에 공유된 전자를 끌어당긴 힘이 어때요? 같죠? 따라서 델타 EN이 0이기 때문에 비극성 공유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뭐 IBr, HI, ICl, HBr, HCl 이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자, 일렉트로네거티비티가
전기음성도 차이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전기음성도 차이가 증가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이온 결합의 성질이 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략 전기음성도 차이가 2.0이 넘어가면 이온 결합의 성질이 50%를 넘는 것으로 이제 보고된 바 있고, 이 지점을 기준으로 이온 결합이라고 이제 분류를 한다고 합니다. 자, 드디어 오늘 수업의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온 결합에 대해서 정리를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공유결합을 시작으로 해서 극성 공유결합, 비극성 공유결합, 그 다음에 극성 공유결합, 이온 결합까지 왔는데요. 이온 결합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대충 여러분들이 이온 결합이 무엇인지 이해를 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조금 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원자가 결합하여 화합물을 형성할 때 각각의 원소들은 전기음성도 차이가 너무 크게 되면, 만약에 각각의 원소들의 전기음성도 차이가 너무 크게 되면, 아까 이제 예를 들어서 2.0보다 크게 되면, 전기음성도 차이가 2.0보다 크게 되면 뭐라고요? 이온 결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온 결합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칼슘과 옥사이드가 결합을 해요. 칼슘은 전기음성도 1.0, 산소는 옥시전은 3.5. 그러면 델타 EN이 2.5니까 이거는 이 전기음성도 차이가 2.0보다 큰 상태이기 때문에 이온 결합일 것이라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얘네들이 이제 결합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화합물을 형성할 때 화합물 내의 전자들은 대부분 칼슘에서 산소로 강하게 빼앗길 거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산소의 전기음성도가 칼슘에 비해서 훨씬 더 크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서 전자를 끌어당겨서 산소는 결국엔 뭐가 되냐? 음이온이 되고 칼슘은 양이온의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걸 우리가 전자배치를 이용해서 이제 적용해서 풀어보면요. 칼슘은 원자가 전자가 4s 오비탈에 있는 두 개의 전자가 원자가 전자입니다. 자, 칼슘에 대해서 전자 배치를 적어보면 1s2, 2s2, 2p6, 3s2, 3p6, 그 다음에 4s2가 있죠. 이게 바로 원자가 전자인데, 이 앞쪽에 있는 건 우리가 간단하게 아르곤의 전자 배치랑 같다고 해서 아르곤을 꺽쇠괄호로 이렇게 표현하고 4s2로 이렇게 정리하기도 하죠. 간소하게 표현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자, 그에 비해서 산소는 어떤가요? 산소는 최외곽 전자가 ES2, EP4입니다. 이게 원자가 전자죠. 그래서 헬륨의 전자 배치, 1s2는 헬륨의 전자 배치랑 같으니까, 그리고 ES2, EP4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원자들이 이제 서로 사이좋게 전자를 공평하게 내놓아서 공유해서 결합하면 됩니다. 그런데 자, 칼슘과 옥시전이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냥 일방적으로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칼슘의 전자가 일방적으로 산소한테 다 뺏겨버립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요? 서로 그냥 공유하면서 조금씩 상부상조해서 결합을 하면 되긴 하는데, 이게 지금 어느 한쪽으로 전자를 다 빼앗긴다라는 거. 왜 그렇게 되냐면요. 지금 여기 저희가 정리한 것처럼 칼슘과 산소의 전자 배치를 들여다보면 결국에는 모든 원자들은요. 각각 원자가 궤도함수, 즉 최외곽 전자 껍질에 전자가 모두 채워져 있는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만드는 것을 선호합니다.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야 안정하기 때문이에요. 비활성 기체들은 왜 비활성인가요? 예를 들어서 칼슘에서 전자 2개 빼요. 마지막 4s2 빼면 뭐죠? 그냥 아르곤의 전자 배치랑 같다는 소리예요. 얘가 뭐죠? 비활성 기체예요. 맞죠? 그 다음에 산소 같은 경우는요. ES2, EP4인데 여기다 전자를 2개를 넣어줘요. 전자를 2개를 넣으면 어떻게 되죠? 네온의 전자 배치랑 똑같습니다. 얘도 역시 비활성 기체예요. 맞죠? 비활성 기체들은 왜 비활성인가요? 본인 그 원자 자체가 이미 안정해서 다른 원자들과 상호작용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비활성 기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비활성 기체들은 모두 최외곽 껍질에 전자가 모두 다 채워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칼슘과 산소로 경우로 돌아오면 칼슘은 전자 2개만 잃으면요. 알곤의 전자 배치로 가는 거고, 산소는 전자 2개만 어디서 가져오면 네온의 전자 배치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더욱이 칼슘은 전기 음성도도 그리 강하지 않아요. 1.0이죠. 그리고 전자를 그만큼 끌어당기는 힘이 약하다는 뜻이죠. 그러면 옆에 산소가 존재하면 어떻게 될까요? 산소와 칼슘이 적당한 거리에서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산소는 전기 음성도가 엄청나게 강한 거예요. 상상이 되시나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자, 칼슘과 산소가 근처에 있을 때 칼슘은 그냥 본인이 가진 전자를 2개를
완전히 떼서 산소로 보내줘 버리는 거예요. 그럼 산소는 O2-가 되고요. 칼슘은 칼슘 2+가 되는 거죠. 전자 두 개를 잃었으니까. 이 상태에서 각각의 이온들은 서로 다른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정전기적 인력으로 어떻게 돼요? 강하게 달라붙으면서 서로 안정화가 되는 거죠. 양극과 음극이 강하게 정전기적 인력을 통해서 결합하는 겁니다. 바로 이온 결합이에요. 이렇게 이온 결합을 하려면 여러분들 이제 중요한 그 조건 중에 하나가 서로 주고받는 전자 개수가 동일해야 되는데, 마침 칼슘 같은 경우는 전자를 두 개를 잃고 산소는 전자를 두 개를 얻습니다. 따라서 칼슘과 산소는 결합할 때 1대1로 결합하면 딱 맞아 떨어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칼슘과 산소의 결합은 CaO의 화학식을 따르는 거죠. 이해됐죠? 자, 이 경우에는 우리가 아예 뭐 CaO는요, Ca2+와 O2-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건 아예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전하가 완벽히 분리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자, 이에 비해서 단순히 극성 결합은요, 앞에서 이온 형태로 이렇게 양이온, 칼슘 옥사이드 같은 경우에 2+2-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런 식으로 표시하지 않고 단순히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로 표시를 했었습니다.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온 결합에 대해서 좀 더 다른 분자를 이용해서 한 번 더 적용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Al2O3 분자입니다. 알루미늄과 산소가 결합하는 건데요. 알루미늄과 산소의 전기 분성도의 차이가 2.0입니다. 간당간당하긴 한데 얘네들도 완벽한 이온 결합성 분자는 아닌데, 결합을 이루지는 않는데, 그래도 앞서 언급한 기준에 따르면 그래도 이온 결합으로 분류할 만한 전기 음성도 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알루미늄 원자가 전자의 전자 배치가 3s2 3p1입니다. 산소는 2s2 2p4예요. 자, 그런데 전기 음성도가 뭐가 컸죠? 산소가 더 컸어요. 따라서 산소는 여기다가 전자를 두 개를 넣으면 비활성 기체로 가죠. 맞죠? 비활성 기체 바로 네온의 전자 배치로 갑니다.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세 개를 빼내면 어떻게 되죠?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갑니다. 맞죠? 이렇게 알루미늄은 전자를 잃고 산소는 전자를 얻는 게 둘 다 윈윈하는 전략이에요. 왜? 알루미늄은 전기음성도가 작고 산소는 전기음성도가 크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되나요? 둘이 결합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주고받는 전자들이 같아야 됩니다. 맞죠? 그러면 알루미늄 하나에서는 전자를 3개를 빼고 산소 하나는 전자를 2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알루미늄 2개, 산소 3개가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알루미늄 2개에서 전자가 6개가 나오고 산소 3개에서 전자를 총 6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맞죠? 따라서 알루미늄과 산소의 이온 결합은 Al2O3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온 결합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과정에서 칼슘 옥사이드와 Al2O3의 이온 결합 형성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이 기억이 나나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전자 배치입니다. 여러분들 전자 배치는요, 앞선 영상 챕터 7번에 4번 영상을 들여다보면 됩니다. 자, 이 영상에서 전자 배치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했었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자 배치를 정확히 못하면요, 여러분들 지금 이와 같은 이러한 이온 결합을 설명할 수도 없고요. 이어서 다음 영상에서 배우게 될 내용들도 정확히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다음 영상을 학습하기에 앞서서 전자 배치에 대한 복습을 확실하게 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 수업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에서 정리할 것들을 간단하게 적어가면서 정리할 텐데요. 우리가 배운 것들, 첫 번째, 화학결합. 화학결합이 어떻게, how, 형성되는지, 그 다음에 이 원리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화학결합의 대표적인 종류가 뭐 있었다고 했죠? 공유결합과 커밸런트 본딩입니다. 그 다음에 이온결합이 있죠. 자, 공유된 전자를 얼마나 강하게 끌어당기느냐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 전기음성도입니다. 세 번째 배웠던 게 전기음성도죠.
전기무송도는 일렉트로네가티비티라고 하고, 라이너스 폴링이 플로린을 4.0을 기준으로 잡았고 얘가 넘버 1입니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 전기무송도는 절대로 전자친화도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전자친화도가 잘 기억이 안 나시면 꼭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전기음성도 차이를 가지고 이 차이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배웠죠? 비극성 공유결합. 비극성 공유결합은 전기음성도 차이가 0일 때입니다. 그리고 이 0보다 큰 상태로 가면 극성 공유결합이 되죠. 근데 이 극성 공유결합 안에서도 전기음성도의 차이가 극단적으로 커져서 델타 EN이 대략 뭐 한 2.0보다 크거나 같은 상태로 가면 이제 이온 결합이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추가로 배웠던 게 바로 쌍극자 모멘트입니다. 다이폴 모멘트. 자, 뮤라고 썼죠? 기호로는. 자, 이 뮤 값을, 자, 쌍극자 모멘트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서 분자 내에 극성 공유 결합이 있다고 하더라도 분자 자체는 비극성 분자가 될 수도 있고 극성 분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구분하는 데 쓰였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수업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다시 한번 정리 잘 하시고요. 오늘 수업에서는 공유 결합에 대해서 초점을 좀 더 많이 두었습니다. 이온 결합도 뒤에서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은 이온 결합에 대한 내용은요,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이온 결합에 초점을 두면서 이온 결합 화합물의 격자 에너지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